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내일만 버티면 평일의 마지막인 금요일이 다가오게 되는데, 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연일 롱과 숏 포지션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랜만에 어제는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이 찾아왔었죠. 이 반등은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 증시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미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네, 전날 마감가 대비 1.32% 이제 나스닥 종합 지수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S&P 500 지수는 전날 마감가 대비 1.3%,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도 전날 마감가 대비 1.12%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미 증시의 3대 지수가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좋죠. 오랜만에 보는 상승 물결인데 이 상승의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이렇게 상승을 해서 그런가요? 네,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들 또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랜만에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3,100억 원대의 규모인데 비트렉스에서 익명의 계좌로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죠. 보통 이러한 움직임은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서 그리 나쁘지 않다 판단이 됩니다. 네,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에 이어서 암호화폐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구글 트렌드 지수인데요. 네, 구글 트렌드 지수와 암호화폐 가격은 정비례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지수입니다. 네, 이러한 구글 트렌드에서 현재 금보다 비트코인 구매가 더 인기라고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트렌드는 금 구매보다 지금 비트코인 구매가 더 인기라고 하는데요. 네, 대규모 비트맥스 청산 이후 엄청난 비트코인의 가격 폭락을 초래하고 있는 암호화폐 가격의 하락을 오히려 큰 기회의 시기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저점 매수는 이제 지난주만큼 암호화폐 분야에서 관련성이 많았던 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구글 트렌드 지수에서 여지없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트레이더 겸 이제 분석가인 필브는 이제 검색어 비트코인 구매가 금 구매라는 용어보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를 위한 검색 엔진, 구글 검색 엔진에서 더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하는데, 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심해지면서 200%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트위터가 이제 필브라는 트레이더가 남긴 트위터입니다. 네, 파란색으로 보이는 선이 비트코인 구매 그래프이고 빨간 선이 금 구매 이제 선입니다. 네, 또한 3월 13일 구글 트렌드에 대한 비트코인 구매에 관한 관심 지표가 100에 육박한 것으로 실제 통계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는 해당 검색어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네, 관심 지표가 100이라는 것은 정말 높은 수치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비트코인 구매라는 검색어가 금 구매라는 검색어의 절반 수준의 검색량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시장의 대규모 상승이 있었던 2017년 12월에나 금을 넘었다고 하네요. 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위기가 곧 기회다 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게 되죠. 네, 그만큼 현재의 하락이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것과 더불어서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트레이더들의 앞서 언급한 저점 매수의 관심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싶어졌다 언급이 나오는데, 이 스노든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원래 친화적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언젠가 무조건 사라지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겠다는 인물이어서 이러한 발언이 화제가 된 것이죠.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하락을 두고 암호화폐 시장은 망했다 언급하는 쪽도 있고, 아니다, 오히려 기회다 말하는 쪽이 있죠.
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비트코인의 반감기 전에는 항상 가격이 하락을 했었다라고 언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바로 중국의 고래 리샤오 라이죠. 이처럼 같은 상황을 두고 많은 관점이 갈리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그리고 위기가 될 수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구글 트렌드 지수의 상승과 더불어서 전 세계 2위 암호화폐 거래소죠. 네, 코인베이스에서는 이런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거래량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에서 주간 비트코인의 기록적인 거래량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시장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코인베이스는 최근 주간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치는 절반으로 반토막이 났죠. 하지만 기사의 제목과 같이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의 거래량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이니티 지표를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의 거래 활동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 표를 보게 되면 마지막 말도 안 되게 상승하는 것을 보고 있죠.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코인베이스는 15만 5천 BTC가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경제 위기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 증가세가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죠. 암호화폐 시장도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워낙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아직 투자 심리가 완전히 돌아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처럼 두고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다시 이제 내용으로 돌아가면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폭풍을 기다리기 위해 현금을 들고 방관하고 있다고 하죠. 현금화를 시키고 있다는 기사들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뉴욕에서도 투자자들이 자금을 비축하기 위해 기록적인 숫자로 현금을 인출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우는 금, 채권에서도 빼고 있다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위기 시 안전한 가치 저장소라는 개념을 반박하면서 일주일도 안 돼 50% 이상의 하락을 보였죠. 이 손실은 투자자들에게 겁을 주어 다시 돌아올 생각도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으로서 자리를 잘 잡아가는 입장이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터지면서 비관론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비트코인을 까내리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에 대해서는 결과가 이런데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죠. 네, 그리고 이 밑에는 뭐 그리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비트코인에 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시장이 어떻게 과연 진행이 될까요? 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들도 나오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대표적인 인물이죠.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치인데요. 네, 비트코인은 무조건 오를 것이다 언급한 인물로서 친 비트코인 인물인데 이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이번 하락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과연 무슨 하락을 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는 이번 폭락은 암호화폐 대규모 채택을 12에서 18개월 지연시켰다. 즉 1년에서 1년 반을 지연시켰다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암호화폐 투자회사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치는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 대량 매각은 높은 수준에서 구매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새로운 잠재적 투자자들을 겁먹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자산 계급으로서의 암호화폐 게임은 확실히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는 또한 떨어지는 자산에 너무 일찍 들어가는 것을 피하라 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네, 이 이야기는 여태까지의 모습과는 다른 거시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입지라던가 지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이크 노보그라치는 이제 앤서니 팜플리아노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이번 폭락이 암호화폐 대규모 채택을 1년에서 1년 반을 지연시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신감을 다시 쌓아 극복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까지 전한 것이죠. 네, 또한 덧붙여서 이 상황은 우리가 살면서 본 것 중 가장 큰 디플레이션 충동 중 하나라고 여겨질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암호화폐와 금 모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으로 널리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기간은 그러한 자산의 가격을 낮출 것을 의미한다며 금과 비트코인의 이런 움직임이 비합리적이지 않았다 되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통화량 축소에 의하여 이제 물가가 하락을 하면서 물가가 하락을 하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디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가능성일 수도 있다 언급을 했는데 또한 가격이 저렴해 보일지라도 하락하고 있는 자산에 너무 일찍 들어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추가 하락에 잠재적인 투자자들까지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엿볼 수 있는데 이번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었죠.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이런 상황이 하루빨리 타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뿐입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굉장히 신기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찌라시성도 아니라 이제 무조건 페이크 뉴스입니다. 하지만 제목만 보고 빌 게이츠가 리플에서 인턴십을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기사 내용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거짓 뉴스니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목은 빌 게이츠 리플에서 인턴십 시작이라는 내용의 제목인데요. 일단 이 사진만 보더라도 너무나 이제 합성 티가 나죠. 들고 있는 책을 보시게 되면 XRP의 러브 스토리라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네, 말이 됩니까? 네, 내용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네, 억만장자 소프트웨어의 전설인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물러나면 뭘 할지 생각하다가 블록체인 결제 회사인 리플사에서 인턴십을 했다 내용이 나오는데 빌 게이츠의 경우 글로벌 결제 혁신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 한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도 이제 뭐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 밑에가 지금 가관입니다. 네, 일단 사실은 빌 게이츠 머리 위에 속옷이 올려져 있는데 너무 합성 티가 나죠. 네, 거기다가 리플의 수석 엔지니어 닉 부갈리스는 이제 빌 게이츠에게 리플렛과 XRP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겸손한 자세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여기서 더 이상 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만약 제목으로만 떠돌아 다닌다면 들어가서 보지 않는다면 오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빌 게이츠 부부 재단의 경우 리플랩스와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오해하기 쉬울 텐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리고 벌어진다면 리플사에게 있어 크나큰 호재겠지만 그런 일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더리움 클래식의 이제 두 번째 반감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4ETC에서 3.2ETC로 보상이 감소가 됐는데, 네,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지금 보상이, 블록 보상이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 클래식의 통화 정책은 500만 블록 또는 2.25년마다 반감기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정책은 ECIP 1017 제안의 채택과 함께 3년 전에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구현은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을 구별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의 발행량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더리움 클래식의 총량은 약 2억 1000만 ETC가 될 것이다. 보상 감소는 투자자, 개발자, 사업자의 장기적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기도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네, 비트맥스의 시스템 장애 피해자 156명에게 40.3BTC를 배상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게 되면 세계 최대 암호화폐 마진 거래소 비트맥스가 지난 13일 시스템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156명의 트레이더들에게 총 40.3BTC를 배상했다 발표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비트맥스 팀은 플랫폼 내 ETH 이더리움 USD 마켓에서 13일 시스템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156개의 계정을 확인했으며 이들의 역지정 주문은 정상적으로 발동되지 않았고 비트맥스는 피해액의 인덱스 가격에 대한 델타를 계산해 총 40.297BTC를 배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비트맥스 측은 13일 두 차례 발생한 시스템 다운에 대해 이제 시장 변동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공격을 기다리던 본넷에 의해 디도스를 받았다. 개인정보 도난은 없었다. 공지한 바 있다고 하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8포인트로 극단적인 공포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상승분이 적용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유동성, 거래량, SNS 언급량, 설문조사,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중, 구글 검색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4.39% 상승하며 640만원대, 이더리움이 1.95% 상승하면서 14만 2천원대, 리플 XRP가 1.86% 상승하며 179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7.17%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크립토닷컴에서 네, 제가 저번에 그 스테이킹 했던 그 거래소 앱, 네, 크립토닷컴에서 테조스의 그 반값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크립토닷컴에 들어가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테조스인데 전에는 뭐 비트코인도 했고 많은 코인들을 계속해서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앱인 만큼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